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홈페이지나 우리 뭐 포탈 이런 데를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특정 브라우저를 좀 많이 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크롬이나 웨일 아니면 뭐 파이어폭스 이런 브라우저들 쓰는데 보통 여러분 맨 꼭대기에 펑션 키 F 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F12번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보고 있는 여러분의 사이트 이 사이트의 개발자 툴들이 뜹니다. 개발자 툴은 딱 보면은 이제 보자마자 좀 질리실 거예요. 확 보면 막 태그도 막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통 맨 앞에 요 표시가 있어요. 요 표시 같은 경우는 엘레먼트라고 해서 요소들을 찾아보고 녀석들의 뭐 어떤 태그로 돼 있나 요런 걸 분석해 줄 때 많이 씁니다. 엘레먼트 보기죠. 예를 들면 얘를 누르고 난 다음에 보통 이렇게 파랗게 보일 때 이런 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건 뭐야? 아이 태그를 썼구나. 유튜브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오른쪽에도 써 있어요. 근데 이런 복잡한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자는 건 아니었고요. 뭐 이미지를 좀 푸기 힘든 거라던가 이런 서체들은 무슨 서체를 쓸까? 이런 거 레이아웃이라던가 이런 거 볼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미지 위에도 제가 좀 올려봤는데요. 내가 저 마우스에 꾹 누르는 거 보여줘봐. 이게 딱 눌러주게 되면은 관련된 이런 정보, 심지어는 동영상 강좌라든가 뭐 이런 공식적인 그런 데라면 해당된 동영상 소스 정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동영상은 아니죠. 아니지만 이미지 같은 경우도 뭐 불펌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해당된 이미지의 원본을 볼 수도 있겠고요. 컨트롤 W 창닫기 뭐 이런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기타 뭐 여러 레이아웃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전체 뭐 여백 여러분 디자인 작업할 때는 항상 마진이라는 여백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2D 디자인할 때도 여백 마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맞춰주죠. 여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이제 웹이나 그런 기술 할 때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고요. 이건 뭡니까? 요거 이제 디바이스 툴 중에 보면은 요게 이제 반응형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태블릿 조그마한 화면에 PC 노트북이 아닌 그런 정도 수준에서 애들을 볼 수 있는 요거 디바이스로 보는 모드고요. 요거는 위에 다양한 모델별로 크기가 지정이 좀 돼 있어요. 아이폰 최신 버전은 아니지만 요거 이 기준으로 요즘은 또 삼성폰 같은 경우는 틀리잖아요. 폴더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어때? 세로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펼치고 접고 하는 거. 네,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거의 기본적인 크기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아이폰은 요 정도의 해상도로 작업을 하고 요걸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삼성폰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삼성 갤럭시 보통 이제 너비는 300 몇 정도 이게 차지하고요. 요즘은 이제 영상처럼 길어지고 있죠. 두 개로만 좀 보여드리자면 거의 300대를 유지하고 있죠. 너비가. 이건 좀 크네요. 큰 화면으로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건 뭐냐? 요거는 이제 돌려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슉 돌려보면 내가 이렇게 둘러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면 반응형이 아닌 거고 일반 PC로 보는 그런 유형입니다. 여기 돌려보는 거구나.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를 확인해 보는 그런 차원으로 이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뭐 에디트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별도 많은 기종들이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요즘 안 나오는 기종들도 좀 있네요. 그렇게 애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뭐 이런 부분까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자, 확인만 해보고 X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폰 12 기준으로 해서 390에 844. 만약에 이런 디자인을 하기 싶다. 포토샵에서 새 문서 만들어 놓고 390에 844. 그러면 그 크기에 맞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여러분 만들 수가 있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또 모든 스마트폰마다 캡처하는 기술이 있죠. 착각 찍으면 화면을 찍는 기술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 화면을 실제 볼 수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좀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스마트폰에 화면을 띄워놓고 찰칵 하는 방법으로 아마 PC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열리는지. 자, 그러면 포토샵에서 컨트롤 N, 웹이죠? 웹. 390에 탭 844. 예.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치기 너무 힘들다. 그치? 힘들면 친구 요걸 누르라고. 여기 뭔데? 390에 844 맨날 만들어. 오케이. 아니? 아트본 꺼놓고 요거 딱 누르신 다음에 390에 844 예를 들면 뭐 아이콘 12 아이폰 12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 프리셋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작업할 때마다 뭐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Saves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이폰 12가 있으니까 얘를 앞으로 더블 클릭 하면 항상 똑같은 크기로 뜹니다. 아시겠죠? 저렇게 이제 화면을 꾸며놓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폰이 이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컴퓨터에서 스크롤 한다고 하죠. 손가락으로 제스처 하잖아요. 그럼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첫 화면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서 얘는 특별히 파일 여기다가 여러분 뭐 제가 써드리는 여기서 스플래시라고 해요. 스플래시. 여러분 모든 앱을 띄우면 두둥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둥 뜨면서 로고가 확 뜨고 잠시 뒤에는 화면이 바뀌잖아요. 내비게이션도 그렇잖아. 모든 앱들이 표지 첫 장을 스플래시 쉽게 얘기하면 인트로인데 이런 걸 꾸며 놓습니다. 와우 이런 데 보니까 이런 걸 스플래시라고 하는 거구나. 스플래시 스크린. 일반적인 앱들에는 다 꼭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스플래시를 일반 사이트에도 많이 넣죠. 예를 들면 한참 코로나 유행일 때 시청 이런 사이트 가보면 학교 같은 경우도 입학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할 때 이렇게 조그맣게 화면 떠 있으면서 그 박스 중에 두 개를 골라갖고 하나를 눌러갖고 어디 가잖아요. 스플래시라고 합니다. 스플래시는 여러분 편하게 뭔가 만드실 수 있겠죠. 스플래시 이미지를 디자인한 다음에 로고를 반영해서 그런 거를 스마트폰에다 자연스럽게 넣는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씨는 입력했는데 이 글씨를 슬라이드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와그라노 이렇게 애들이 인지를 합니다. 컨트롤 C 왜 파일 이름을 언타이틀로 저장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스플래시 1 디자인 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스플래시. 그리고 또 포토샵에서는 새 문서 만드는 컨트롤 N 뉴죠. 뉴 눌러보시면 모바일 관련된 카테고리도 있어요. 웹도 모바일 아닙니까? 아니 이건 이제 PC 화면이고 모바일 쪽에 가보면 아니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보고 있는 크기랑 조금씩 틀립니다. 어디 봐봐. 여기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는 80픽셀에 80픽셀? 이건 아주 작은 건데요. 제가 내내 보여지고 있는 게 아이폰 기준인데 삼성폰은 안 보여. 안드로이드 1080. 요거는 세로로 봤을 때 그런 모양일 텐데 실제 디자인하는 부분은
사이즈를 여기 딱 맞추진 않아요. 여러분 폰에서 한번 촬영하신 스트리미지 스냅샷 같은 경우도 보면 요 크기로 좀 나오실 거예요. 원래는 상당히 큰 게 디자인하는데 좀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예, 이런 기준이 있다. 여기는 와치네요. 애플 와치. 한번 눌러보시죠. 아까 12 버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해상도가 너무 높은데 아이폰 5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동일하네요. 동일하고요. 사이즈 확인은 이 단축키를 웰 필요는 없지만 이미지 사이즈에서 AC Alt 컨트롤 I 이렇게 눌러보시면 사이즈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640에 얼마구나. 일반적인 크기로 많이 해줍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은 스플래시 화면 왜 이렇게 길고 얘는 좀 짤막한지. 자, 느낌 알아보셨고요. 자, 이렇게 하죠. 여기 로고를 아무런 디자인이 없을 때 직접 포토샵에서 만들 일은 없습니다만 일단 상징적인 어떤 폰트부터 좀 잡아보고 해야 될 것 같네요. 포토샵을 처음 띄우신 분들 굴림체 어때요? 굴림체. 굴림체보다는 바로 뭘 써야 될까요? H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글 폰트. 자, 저는 서체 중에서 하나를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편한 서체 하나를 고르시는데 저는 카페24 서체를 현재 배포해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요거 눈누에 있죠? 스플래시. 화면을 너무 Alt 키와 Shift 키 너무 꽉 차게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배경적인 요소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맞추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화면의 한 2분의 1 정도 가까운 크기 정도라고 가려 구성해 보신다면 여러분 아주 크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크면 간판이자 현수막이에요. 아시겠죠? 약간의 2분의 1 정도 크기를 감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너무 바짝 붙이지도 마시고요. 자, 이 정도에다 놔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쉐이프. 쉐이프는 이제 제공해주는 쉐이프. 물론 일러스트레이터가 없어가지고 포토샵에서 쉐이프를 그리진 않지만 쉐이프의 특성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펜툴로 그려놓은 그림들은 일러스트레이터랑 공유도 됩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펜툴 고르신 다음에 쉐이프라고 하는 항목을 눌러 보시고 여기 있는 필 컬러를 특정한 지정한 컬러를 지정하신다거나 할 때는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컬러 피커를 바로 요걸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은 이제 정해져 있는 형태겠고 웹에서 안전한 컬러 이렇게 눌러보시면 웹에서 안전한 컬러들이 잡혀가지고 휴에 맞추셔야 돼요. 휴, 색상, 채도, 명도라는 뜻이니까요. 이게 웹에서 가장 안전한 컬러라고 해요. 요즘은 디스플레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고를 필요는 없겠지만 글씨 여기 나와 있는 컬러 색상이 딱 정확하게 뚝뚝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뭐뭐 이런 식으로 RGB가 꼭 제가 골라놓은 색상을 쓰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웹 컬러 중에서 하나를 골라를 봤습니다. 중간 사이 색상도 나오네요. 아주 쉽네요. 오케이. 칙칙한 색깔이네. 오케이. 자,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쉐이프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부분은 이거는 새로운 레이어에 따로따로 만들 것이다. 이거는 컴바인 합치듯이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건 빼나갈 것이다. 뉴 레이어 아니면 컴바인 쉐이프에 맞춰 놓으셔야 돼요. 일단 뉴 레이어로 제가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클릭. 여기는 어떻게 할까? 이 정도에다가 클릭 쭉 엄지척. 그렇지. 그런 느낌? 요게 딱 엄지척. 아니 그냥 뾰족하게 하시지 왜 여기를 엄지척 하셨습니까? 네.
형상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러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방금 전에 작업한 애들을 좀 다듬어 줄 수가 있어요. 부분적인 점들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세그먼트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 중간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구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이렇게도 그렇죠. 이렇게도 가능하고 다듬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컨트롤 떼면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 그리던가 뭐 하던가 이런 내용이죠. 자체 내 점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미처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은 포인트를 하나 찍어 주시고 이렇게 점을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점을 뺄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한 점은 자동으로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포토샵은요. 곡선 만드는 게 어려울까 봐 자동으로 곡선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이 싫으신 분들은 Alt를 잠시 누르고 클릭하시게 되면 그냥 다시 휘던가 부러뜨리던가 이런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점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점 위에 올리시면 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예, 포토샵은 펜 툴을 조금 쉽게 다룰 수 있게 그렇게 좀 바꿔놨어요. 처음부터 컨트롤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툴을 바꿔놓고 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화살표 툴 중에 다이렉트 셀렉션 이렇게 해주시면 손 떼고 막 편하게 해라. 단 점 추가할 때는 펜 툴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손이 많이 가겠습니다. 엄지척인데 상당히 얇은 엄지가 나왔네요.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림을 그리듯이 손에서 연필로 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처럼 나오진 않으셔요. 원래 제일 처음에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될 거, 펜툴 P, 펜툴에서 꼭 쉐이프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쉐이프가 아닌 형태로 그리셨던 분들, 뒤늦게 눌렀을 때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무조건 닫아야 돼요. 무조건 닫아야 됩니다. 닫아주되, 나 늦었다. 아이, 쉐이프였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돼요. 어디 갔어? 여기는 기록은 하고 있어요. 기록은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렸던 애들이 도로아미 탑을 막 그냥 없어진 형태로 셀렉트 목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지금은 예죠. 뭐 현재 예 상태입니다. 그럼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더라도 이 자리를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항상 생중계를 해줘요. 우리 쉐이프님께서 한 분이 저희 가서 멋진 색깔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익테릭체로. 자, 뭐 괜찮습니다. 혹시 당황하셨다면은 이 상태는 꼭 더블 클릭해서 이름 저장하시고, 현재 보이는 애는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복사. 현재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전체 지정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플래시 밑에 있는 얘네들 이렇게 복사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우리를 복사. 뒤늦게라도 얘가 없었어요. 뒤늦게라도 그걸 알았다면은 복사했던 애 그냥 뒤늦게 그냥 여기다 뜨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내가 엄청 열심히 따긴 했는데 이렇게 윤곽이 없는 형체도 없는 패스로만 남아 있는 분들은 아까 요만큼을 아까 복사했는지 아까 잠깐 까먹었습니다. 복사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 이 자체는 보기 싫으면 잠시 복사만 하고 컨트롤 C 보이지 않게 그다음에 수습하러 가야 되겠죠? 허이 왜 컨트롤 V
아이 너 왜 이제 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친구가 뒤늦게 온 겁니다. 야, 특히 자, 뭐 이렇게 사용하는 애들끼리는 교환을 되게 잘해줘요. 예, 점들 위주로 해주지만 컨트롤 누르면 그래도 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뭔가 컨트롤 누르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따로 만드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리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P 펜 툴로. 예, 요걸 보고 하셨던 거야.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 상태로 볼게요. 아예 처음부터 컴바인에 눌러놓고 해도 요걸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꼭 하나 그리신 다음에는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난 컴바인 연결해서 계속 그리겠다. 그리다만 그림도 컨트롤 하나가 된 것처럼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닫혀야지 모양이 나오지만 일단 중요한 거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 그리고 요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포토샵은 그게 조금 불편해요. 자, 어떻게 요 레이어 위치에 있고 펜 툴로 그린다. 이거는 추가하는 거. 완전히 닫아도 되지만 네, 완전히 연결하는 거고요. 네, 컨트롤 누르시면 빈 곳에 끊어줄 수 있어요. 요거는 형상을 이렇게 기억을 해줘요. 포토샵은 등록을 해줄 때. 자, 그리고 별도로 더하기 모드 외에 빼기 모드도 바로 지원해 주는데 네, 여기 현재 대상을 완벽하게는 이 공안이랑 비슷한 검은 화살표한테 부탁을 해서 추가를 할 애가 있으면 추가를 컨트롤 키, 알트 여러 가지가 많이 조합이 되는데 알트 키는 복제할 때 많이 활용되죠. 복제. 똑같은 건데 얘는 뺄 목적이다. 빼겠다. 단 레이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저도 지금 발견했네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얘들끼리는 무조건 연결을 시켜주는 머지라는 게 있어요. 머지. 떨어져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머지 쉐이프라는 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쉐이프 애들을 진흙처럼 한 군데 레이어에 모아주는 기술이에요. 그렇지,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단 말이야. 얘는 더해주고 움직였네요. 예, 이럴 때는 검은 화살표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뺄 애들이 있으면 선택해서 뺄 건 빼주고 요 내용만 좀 파악하시면 돼요. 화면으로 보면 여기 구멍이 난 거예요. 언제든지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해주세요. 요거 더하기 빼기만 아시면 돼요. 복잡한 수학은 아니고요. 네, 선택. 뭐 교착이라든가 이런 건 잘 쓰진 않습니다. 요거 하나 남으려고 쓰진 않았으니까 거의 안 써요. 거의. 더하기 빼기. 더해줘. include의 반대 exclude. 중간만 남겼던 거에 비해서 요거는 반대. 요만큼만 구멍 난 것처럼 잘 쓰지 않아요. 일러스트레이터의 패스파인더를 좀 흉내내긴 했는데 잘 쓰진 않습니다. 빼기와 더하기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형상이 예뻐야 돼요. 형상 예쁘는 거. 그 부분. 자, 이게 로고는 아닌데요. 네, 뭐 지금 제가 예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고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애들 선택해 봐서 뭐 너무 많은 애들이 들어갔군요. 딜리트. 내가 진짜 만든 건 어디 갔지? 예, 자, 레이어.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어놓는 거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겁니다. 예쁘게 잘 나왔다. 자, 그 다음에는 예, 이거 좀 제가 표현하다 보니까 좀 크기를 줄여야 되겠네요. 이 보통 이 무브 툴 이걸로도 건들기긴 하지만 검은 화살표로 건들다가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겠죠. Alt 키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 정도? 아니, 이 정도 중심 기준으로 해서 Alt는 중심이요. Shift는 일정한 비율이라. 뭐 저기 뭐야.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엔터. 그리고 얘네들은 의외로 크게 작업을 해도 폼질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지? 도형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엄지와 뭔가 쥐고 있는 형상을 생각해 본 건데, 예, 도형들, 예, 도형들도 우리 볼 수가 있겠죠? 예, 요거 합류가 되는 거예요. 만들 때 난 추가할 거야. 그래서 추가하겠다. 요걸 꼭 눌러 놓고 하시고, 안 되더라도 아까 같이 조합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추가된 색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둥근 애들. 이거는 이제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표현하실 때 끝부분이 손이라든가 엄지, 검지 이런 거, 특히 검지부터는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간다면 손 접은 듯한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레디어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좀 보이실 텐데, 여기서 수치를, 이건 또 좀 더 발전된 그런 부분으로 또 많이 나왔어요. 20. 예, 그래서 요거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미리 지정해 놓고 해 주셔야 돼요. 버전에 따라서는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그런 레디어스 표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 기준은 2018 기준입니다. 좀 버전이 좀 낮습니다. 제게. 자, 그렇게 보셨고, 기타 나머지 도형들 같은 경우는 뭐 동그라미라든가 육각형. 육각형은 이것도 표현할 때 추가를 하겠다. 하나가 된 것처럼. 오각형이 나왔네요. 여기에 5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6이라고 한다면 육각형이 될까? 이 뒤늦게는 안 되고요. 하고 난 다음에 변화는 못 줘요. 모서리가, 아니 면이 육각형. 앞으로 할 게 육각형이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볼만한 내용들은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곡선 라인을 못 만들어줘요. 곡선 라인. 이게 선처럼 보이겠지만 선은 아닙니다. 원래는. 선은 원래는 아닙니다. 오케이. 예스.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각형을 좀 느린 거예요. 사각형을 느린 거고요. 자체가 완벽하게는 처리를 못 합니다. 제가 여기다 빼기를 눌러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좀 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완벽한 선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렇구나. 선이 아니었구나. 네. 지우기. 픽셀처럼 보이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시게 되면 이렇게는 안 보이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예스. 지워버렸습니다. 픽셀. 오, 예. 다 봤나요? 나머지 이거는 이제 커스텀 쉐이프. 요거는 대부분 정해져 있는 형상을 요런데 우측에 옵션에서 찾아내서 해주죠. 2018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요거는 시험 언급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든 걸 다 보고 싶어 버전이 낮을수록 이런 건 참 유리합니다. 리플레이스 하겠냐? 예, 오케이. 오케이 눌러주시면 낮은 버전일수록 한국에서 보는 GTQ 포토샵 시험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다양한 형상들이 있죠. 2020 버전부터는 윈도우를 통해서 쉐이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쉐이프를 만들어내고 뭐 옵션을 좀 지정하는 부분이 지난 영상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고요. 버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네, 여기 있는 내용들 전체 무브 툴
공안 역할을 해주죠. 중국의 공안 같이. 너는 빼주고 뭐. 예, 지금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yes, yes.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바로 얘가 예, 엄지손가락 컨트롤 T 슉 손에 뭔가 쥐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인데 알트 복제하기 컨트롤 T 그래도 이때 이제 모양을 기울여 놓고 작업하신 분들은 줄일 때 완벽하게 내리거나 올리는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삐딱하게 그리지 마시고 제대로 형상을 그리고 알트 복제 컨트롤 T 이렇게 요걸 못해요. 이거 봐주세요. 형상이 일정한 형상으로 찌그러드는데 기울여서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있네요. 기울여서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봤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삐딱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릴 때부터 너무 고기가 너무 아파 이런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림도 그냥 그리는 방법이 있구나. 예, 잘못 그린 거야. 엔터, 델리트.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합친다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해서 뭐 손가락이 길게 긴 손가락 자 이렇게 알트 키로 복제를 해서 자 알트 키가 안 눌렸나 봐요. 자 처리가 됐고 됐네요. 자 어떻게 해볼까? 저 밑에 있는 점들이 조금 일정하게 내려가야 되겠다. 점들은 이 하얀색 화살표가 담당해줘요. 물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다른 애들 말고 이 점들만 그래 조금 더 내려보고 마 알았어. 넌 좀 올려보고 새끼손가락 네. 아니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하얀 화살표는 물건 운반보다 물건 찌그러뜨리는 것보다 점선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해줍니다. 자, 때로는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예, 무브 툴로 움직이고 있고요. 컨트롤 T 이렇게 좀 뚱해야 되겠는데요. 뭐를 쥐고 있는 형상인데. 자, 합치고 싶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머지 쉐이프, 모양을 쉐이프라고 하니까 해주면 하나가 돼버렸으니까요. 예. 자, 예, 제가 구성했던 게 저 스케치 없이 막 그린 거기 때문에 딱히 형상이 야 이거다라고 하는 형상은 바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맞지? 맞습니다. 펜툴, 뒤늦게라도 이어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점이 많이 찍힌다 하더라도 그냥 제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곡선 안 하면 어때? 괜찮아요. 모양이 시프트는 일정한 공간에 이렇게 찍어주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마무리해서 엄지를 쥐고 있는 안 예쁘더라도 Alt키만 눌러주세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Alt는 뼈쪽도 가고 부드럽게 아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냥 중간에 경로 여기 거쳐서 뭘 먹고 가겠다 이런 경로만 하나 찍어 주셨다면 얼마든지 곡선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예, 뭔가를 쥐고 있는 형상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예, 일단은 뭐 얘 가지고 멋진 작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형 감각은 좀 구성해서 한번 꾸며보려고 했습니다. 남은 부분만 좀 마무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는 해봤는데 요쪽 밑에가 좀 벼 있죠? 요 밑에 벼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다르게 한번 처리해 볼 테니까 요게 뭐 GTQ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예, 종종 그렇습니다. 따로 구성이 돼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둘을 컨트롤이나 시프트 키를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머지 쉐이프를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가 된 것처럼 되니까요. 이제 하나가 된 게 맞지? 맞습니다. 하얀색 화살표라도 컨트롤 누르면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다고 했죠. 뭐 더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이 엄지의 능선을 따라가면서 반대쪽에 있는 손 밑에 잠겨져 있는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여기 제가 형상을 한번 제가 임의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게 어려워요. 컬러는 동일한 컬러, 요거랑 동일한 컬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요 라인 따라가는 거, 요런 걸 한번 이런 방법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혹시 이렇게 따로 만드신 게 있다면은 얘를 잠시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카피, 카피. 그리고 슬쩍 옆으로 움직여 볼게요. 카피했으면 붙여야죠. 컨트롤 V, 오케이. 그래. 좋아. 혹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구조에서 하얀색 화살표 어디 갔나? 하얀색 화살표요. 펜 툴과 함께 나타나니까 펜, 나타났군요. 여기 있는 점이 별도로 이럴 때는 좀 따로 돼 있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따로 찍으시거나 아예 하얀색 화살표를 아예 바꿔놓고 하세요. 이리 와 바꾸라. 그래서 각자 점들을 따로따로 찍으면 왜 점만 부르세요? 멀리 움직이시던가. 움직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자, 컨트롤 움직여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얀색 화살표 이쪽 마디를 찧어 보겠습니다. 이쪽 마디도 찧어 볼게요. 다 지워질 수 있으니까 주의.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펜 툴로 바로 잡고 아니면 직접 따서 그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상이 좀 복잡해 보일 때 어때요? 다 끝났네? 이건 내가 안 그려도 어떻게 해놓은 거야? 안 그리고 그냥 애 움직인 다음에 좀 건드려 봤어. 자, 컨트롤 T. 라인이 일정하게 따라가는 듯한 그것도 아주 복잡한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방법을 쓰셔도 괜찮아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라인 따라가면서 생긴 것처럼 보이죠? 이거 제가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좀 일러스트보다는 조금 별로 안 좋아서요. 어떻게 이런 거를 일러스트에서 그려 갖고 와야 되는데 포토샵에서 이걸 그림 그리는 거는 마땅하진 않아요. 점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점을 뺄 수도 있고 꺽쇠. 뭐 나는 이런 방식 안 쓰고 그냥 직접 이 골짜기를 따라가면서 능선 타고 와서 그렸습니다. 그래도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좋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말이야. 나는 따고 그렸지. 어때? 이렇게 과하죠? 과하게 꺾었죠? 그리고 이 자리는 Alt 한번 꺾어주면 그때는 이제 평범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Alt를 꺾지 않고 하게 되면은 이게 더 빠른데? 이게 좀 더 빠르네요. 이게 딱히 이 방법이
딱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곡선이 아주 힘들 때는 그런 처리 방법을 쓰셔도 괜찮아요. 조금 어색하네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넣어봤다고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컨트롤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예, 이 베지어 커브가 제일 어려워요. 예, 그래픽에서는 2D에서 어떻게 형상이 나왔나? 자, 여기 지금 방금 보여드린 장면이 만약에 네, 이런 형상이었다. 그 밑에는 다른 형상으로 좀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 같다. 이런다고 했을 때 여기 꺾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그 기술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복제를 하거나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했던 겹쳐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 점과 이 점을 딱 잡고 밑으로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볼게요. 오! 어때요? 방금 보셨나요?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도 좋아요. 위에도 아래로 이런 형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Alt 누르면서 이렇게 복제, 잔상 보이죠? 그대로 얘네들은 등을 유지하면서 복잡할 때는 여기 점 잡고 야 니네만 등 뒤집고 발만 반대로 쪽으로 넘겨 이런 식으로 해주면 반대쪽을 똑같이 따지 않아도 그런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연습. 반대쪽에 누가 쳐다보고 있고 요런 형상 한번 연습해 보시면 요 방법은 좀 직접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형상을 보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두 가닥이 내려갔다? 야, 그런 건 하기 싫은데. 여기도 가는 파란 색깔 가닥이 들어갔다. Alt, 복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디 부분을 두 개의 점을 지워주고 이 친구도 조심스럽게 지워주고 여기 보이는 애를 검은 화살표는 검은 화살표로 아예 맡겨주셔야 돼요. 뭘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P, 펜툴, 연결하기와 연결하기, 연결하기와 연결하기. 뭐 일러스트는 이렇게 복잡한 작업은 안 해요. 근데 방금 제가 영상으로 만든 장면은 좀 참고해 보신다면 야, 포토샵은 저렇게 좀 어렵게 그리는구나. 예. 자, 아주 쉽게 하시는 분들 제가 요 화면 장면을 1분 안에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네모난 박스에다가 색깔을 하나 채워놓고 필 컬러 그리고 지우개로 여러분 느낌대로 물결 모양으로 쑥 지워주고 한 번 더 물결 모양으로 지워주고 쉐이프로 변환하게 하면 이 장면은 1분도 안 돼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장면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스플래시의 그림 영상은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드셔야 돼요. 하지만 포토샵에서 그리는 방법을 쉐이프로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맨 마지막 방법은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태리 타월, 이거는 이태리 타월 같아가지고, 이태리 타월은 좀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돼 있는 애들끼리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컨트롤 키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머지 쉐이프를 해주셔야지 구분이 되겠죠. 어디 볼까요? 이태리 타월을 좋아요. 근데 지금 보여드렸던 이 이태리 타올처럼 보이는 모양을 아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간단하게. 일단은 벼 있는 레이어를 하나 준비해주고 원형 네모는 쉬운데 아까 이태리 타월 모양 보시면 네모니까 쉬웠어요. 그나마 원은 되게 힘들어요. 뒤집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요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라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원 선택. 일리프티컬 마키 툴을 이용해서 패더 값 제로에다 놓고 원형 선택을 쭉 해준다. Alt 키와 Shift 키 가운데 기준으로 색깔은 무슨 색깔이든 채워 놓으세요. 뭐 이태리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근거 없다고 하네요. Yeah. Alt 딜리트로 앞에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봤습니다. 혹시 몰라서 듀플리케이트 컨트롤 J를 눌러서 듀플리케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요? 너 있잖아. 여기 두 줄이 딱 가야 되는데 모양이 아주 복잡해. 이렇게 갔다가 슉, 이렇게 갔다가 슉. 자, 여러분한테 비장의 무기 지우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우개, 이레이저. 지우개는 깔끔한 지우개를 쓰셔야 돼요. 하드니스 100%짜리. 하드니스. 여기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딱딱하네. 하드 라운드. 제대로 지워야지 뿌옇게 지우지 말고. 지우개를 쓴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우개의 크기는 여러분 아시죠? 요거는 브러쉬와 똑같이 작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 괄호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확대를 해서 너무 작게 그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하게 해서요. 지우개는 색깔을 채우는 게 아니라 지워주는 거예요. 물결 타고 요렇게 물결 타고 요렇게.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펜툴로 진짜 펜툴로 한번 해봐. 이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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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거 나오면 문제 안 풀고 나갑니다. 너무 어렵다고. 자, 지우개 썼어요. 자, 그렇다면은 결전의 그날이 왔죠. 자,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작업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너무 작게 하시면 안 돼요. 커야지 여러분 셀렉트가 패스가 됩니다. 셀렉트가 패스가 돼요. 패스는 꼭 쉐이프도 되고. 자,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저를 그리셨습니까? 저 있잖아. 너 이 썸네일, 그렇지. 엄지손톱처럼 작다는 그 썸네일? 예, 맞습니다. 예,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손등 위에 네모가 보인다? 클릭. 점점점점 보이죠? 이건 내가 왜 이걸 했지? 예, 셀렉트끼리는 서로 호환이 됩니다. 레이어의 셀렉트 영역은요, 패스 창에 가보시면 여기 점점점 여기 이 친구를 좀 꺼내놓고 보여드릴게요. 원래 삼총사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어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저기 셀렉트한 걸 가지고요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됩니다.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은 뭐라고 해야 할까? 이건 농구공 아니야? 내가 봐도 농구공인데. 농구공. 일단은 얘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레이어에서 얘를 안 보이게 한 다음에 형상을 좀 보겠습니다. 어찌 이렇게 빨리 했냐? 근데 좀 안 예쁘냐? 예, 바로 안 예쁜 이유가 대충 한 거라 그렇고요. 이거 일단 했으니까 조금만 다듬어 주고 시간이 없으면 안 다듬어도 돼요. 그렇지. 이거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예, 그리고 원래 포토샵에서는 이 만든 쉐이프들은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다지만 그냥 대충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에서는 그렇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원래 그걸로 해야 돼요. 쉐이프로 원래 저장을 해놓고 써야 돼요. 일단은 그래도 우들두들한 손의 느낌은 느껴지는 그런 터치로 쉐이프가 남았죠. 그리고 워크 쉐이프로 워크패스로 제가 농구공이라는 이름을 정해봤고요. 요거는 가뿐하게 이런 걸 쓰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이런 거 쓰지 마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에디트에 가셔가지고요. 에디트 편집실 어찌 왔습니까?
저기 죄송한데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쉐이프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등록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더 쉽게 쉐이프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걸리는 시간은 얼마도 안 걸려요. 눌러봤고요. 이 형상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저 일러스트에도 쓸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쓸 수 있고요. 어때요? 그냥 이름 신중하게 하지 말고 오케이. 자, 보세요. 원래대로 복귀. 레이어로 갔고요. 얘는 볼 필요는 없어요. 이제 땡큐. 레이어. 어디 갔지? 예, 글씨 위에 내가 등록한 게 어디 갔습니까? 어디 있긴? 여기서 찾아가 봐라. 네가 따끈따끈하게 등록해놓은 애는 맨 끝에 있을 거야. 난데 지구본 옆에 있는 애가 너요? 아, 예, 접니다. 예. 빨리 했다면 더 빨리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엄청 떠들었어요. 어때요? 어때요? 파워풀하잖아요. 단 너무 작은 픽셀로 셀렉트를 패스로 변환시키면 모양이 우스꽝스럽게 나오고요. 해상도 좋게 아주 큰 상태로 만들어서 만약에 시험을 대비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400, 600이 아니라 좀 큰 크기로 만들어. 그리고 대충 그 모양대로 해놔. 이 모양을 펜툴로 따서 이런 형상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면 이 방법을 써야 돼요. 특히 손 모양을 나름 이렇게 색깔을 농구공처럼 채워 놓으시면서 지우개로 마디마디마다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펜툴이 더 나아요. 쉐이프가. 근데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가 더 월등합니다. 네, 그런 점을 한번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멋있는데? 멋있지? 자,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게 스플래시 화면에 자유로운 우리 회사의 기업 이념과 고객을 위한 그런 걸 하나로 표현한 저걸로 스플래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로. 자, 일단은 여기까지 스플래시 화면은 전체는 아니었고요. 나눠서 일단은 이렇게 형상을 쉐이프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표현을 한번 해봤고 좀 멋지게 꾸며야 된다면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베벨 앤 엠보스 아니면 드롭 샤도우 여러분 보셔서 레이어 스타일이 좀 들어가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색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당연히 하나의 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들 직접 지정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해진 컬러를 쓰시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여기 마땅한 색상을 로고와 심볼이 동일한 컬러를 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붉은 형식의 스플래시 로고 타입과 형태 보여드리네요. 로고 타입, 심볼과 로고 만남, 로고 타입. 자, 이거는 멋지게 만든 건 아니었지만 목업하는 부분으로 좀 연결시키는 걸로 두 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